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이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눌러주세요. 어제 미국장이 또 이제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쵸?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는데 좀 많이들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미국장이 많이 무너졌고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럼 차트들을 볼까요? 차트들을 보면은 이거 뭐 상당히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쵸? 미국장 자체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 11선 지키고 있죠. 다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다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또 이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11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다른 거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1선을 깨갖고 지금 여기에 지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야, 이게 지금 60선, 40선, 여기 정도가 40선일 것 같은데 40선을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이제 저기 해외 종합 지수에는 S&P 500도 지금 다 자리들이 아슬아슬해요. 반도체는 뭐 확실하게 60선을 찍었어요. 반도체는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지수가 이제 상당히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반도체도 보면 여기 우측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여기 우측이 좀 높은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나스닥은 이제 그렇게 여기 미묘한 쌍봉은 보였어요. 미묘한 쌍봉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지금 여기는 이쪽에서는 쌍봉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는 요거를 지금 넘은 상태에서 다우는 여기 11선 지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지지선이 지금 어디쯤인가가 지금 찾기가 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지지선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지선이 여기다라고 이제 미국 증시를 좀 판단하기는 좀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저께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어저께 이제 떨어진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국장을 이제 좀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장이 이제 떨어진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이버 그 보안 회사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데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그 서비스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뭐 항공기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안 되고 보니까 공장 시설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게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하락이 됐고 그리고 뭐 이 클라우드 여기도 하락이 됐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그 서비스 문제가 생기니까 IBM도 이제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데들이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물론 그 경쟁 관계인 회사들은 뭐 조금씩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 반도체도 같이 무너진 거죠. 같이 반도체도 같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졌고 테슬라도 이제 어저께 또 무너졌어요. 테슬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어저께 무너졌는데 하여튼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가 제일 컸어요. 그쵸?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이 나 사퇴 안 하겠다. 바이든 사퇴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금요일 날그 헬리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나 사퇴 안 하겠다. 어제 장전에 그래 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트럼프 리스크가 그 부담이 된 거죠. 트럼프는 어제 우리 장중에도 나왔지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 진짜 대통령이 된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든이나 끝까지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미국장이 상당히 불안감에 빠진 거죠. 일단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고관세에 따라서 결국은 무역 마찰이잖아요. 중국은 어차피 뭐 중국을 누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무슨 뭐 유럽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미국 장에는 부담이 됐어요. 우리 장은 이제 뭐 우리 장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그 마찰이 생기면 상당히 우리 피곤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어저께 제가 여기서 키움 글로벌이 여기는 없고 옆에 컴퓨터에 있어갖고 여기 가져오지를 못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어저께 좀 엔비디아가 좀 버텨주려면은 어제 제 마음속에는 엔비디아가 한 12, 112불 요거는 좀 지켜줬으면 했었어요. 120불이죠. 120불. 120불은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117불까지 내려갔죠. 117불. 엔비디아가 117불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117분까지 내려간 게 조금 이제 이 엔비디아 117분까지 내려간 건 우리 장에도 좀 부담이 돼요. 지금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제 117불까지 내려갔는데 요건 우리 장에도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도 60선에 가깝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렇게 됐고, 월요일 날 우리 장은 어떨 것 같으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도 좀 빠졌어요. 야간 선물도 좀 빠졌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반도체 지수가 많이 미국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뭐 전체적으로 3.11%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수라고 하는 롯셀 지수도 어저께는 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도 한 1% 이상이 하락을 했고요. 환율 자체도 우리가 야간 시장에서 우리가 정규장에서 1386.70에 끝났는데 1390.20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체적인 거는 좀 안 좋죠. 그 환율도 올라갔고 강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문제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지금 이 환율 문제가 잘 잡히지가 않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어떻게 돼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금리를 여기서 인상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미국이 금리 인하 하면 우리도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원화 약세가 이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죠. 그게 뭐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 좋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시아 통화가 전체적으로 약세잖아요. 중국도 약세고 일본도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화 약세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테마 장세로 가야 돼요. 아주 테마 장세로 가서 테마 위주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주보다는 지금 중소기업 테마주의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어제 우리 증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전저점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하방 경직성 확보를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코스닥은 좀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가 아직 조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추가 하락을 좀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 콜 테스트 패스라는 그런 뉴스도 남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도 밀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도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그 좋은 뉴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를 받아들이면 조금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코스피는 조금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코스닥은 좀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별 종목 장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코스닥하고 코스피, 그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인들이 매수한 것들은 상당한 컨닝 페이퍼죠. 그러니까 아주 테마를 가든지, 이런 외인들이 매수한 컨닝 페이퍼를 놓고 같이 하든지. 근데 외인들이 그
전략이 좀 외인들도 뭐 특별히 옛날에는 외인들이 뭐 이게 단기다, 외인들이 하면 중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져. 그러니까 외인들도 오르면 단기에서 파는 거고 안 오르면 조금 더 모아봤다 중기에 파는 거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코스피 쪽을 보면요, 그 이제 10위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10위권 밖에는 지금 이제 뭐 유한양행, 아모레 퍼시픽, 두산 로보틱스, 뭐 금융, KB 금융, 이게 골고루 현대 미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골고루 퍼져 있죠. LS 일렉트릭은 전력주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뭐예요? 로봇이고요. KB금융은 뭐 트럼프 수혜주가 또 KB금융 쪽이니까 금융이 그죠. 현대미포는 조선이고요. 유한양행은 제약 바이오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이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고루 그렇죠? 골고루 많이들 외인들이 좀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위를 보면은 이게 두산 에너빌러티예요. 두산 에너빌러티. 지금 원전 뭐 수주 됐다 그러는데 이제 결국 뭐 재료 소멸처럼 해서 밀고 있지만 외인들은 매수를 한다는 거. 금요일부터 매수를 시작했어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날 얼마를 매수를 했냐면은 외인들이 106억 정도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106억 정도를.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원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아직 추세선이잖아요. 그 추세선. 제가 늘 말씀드린 추세선에서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외인들이. 이 추세선이죠. 추세선에 살짝 깨고 있지만 뭐 아직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니다. 반등을 줄 수 있다. 바로 반등을 줄지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줄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 아직 살아있다 보면 되겠죠. 화장품 쪽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코스맥스 보세요. 여기 외인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도 터지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외인들은 뭐 100억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포스코 피처엠도,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그 다음에 포스코 피처엠도 낙폭 과대. 그러니까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투입된 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LG이노텍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좋게 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20선에 들어오면 매수 자리는 좋아요. 계속 폭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주잖아요. 제가 이제 게임은 잘 뭐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자리 자체는 외인들이 매수를 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보지만, 자리 자체는 약간 이상할 수는 있었어요. 그쵸? 여기 자리 자체가 왜 이상했냐면은, 여기 봉오리보다 여기 봉우리잖아요. 이거보다 낮잖아요. 이게 낮은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반등을 줬다는 건 제가 이 크래프톤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 뭔가 그 가능성을 외인들이 보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또 외인들은 크래프톤은 계속 담았어요. 계속 지금 뭐 어디서부터 담았냐면 여기 하루 잠깐 빠졌지만 뭐 거의 6월 말부터 해갖고 6월 말부터죠. 6월 말부터 7월 계속 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 빅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은 빅사이클입니다. 지금 외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런 거 다 대장급이에요. 계속 간다고 봐야 돼요. 우상향 계속. 이건 뭐 누가 봐도 조정조지 이걸 뭐 그냥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지금 이 추세선 위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추세선 위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S인데 이건 좀 낙폭 과대로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는 추세적인 성장이다 이런 것보다 낙폭 과대로 외인들도 한 요 정도 매도세를 노리고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단기적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요거 이틀 정도 매수했어요. 살았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일관성 있는 건 아니고요. LG전자는 일관성 있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보는 거죠. 우상향으로. 그렇죠? 우상향으로. 그래서 우상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매수한다는 건 LG전자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LG전자 우상향으로 외인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추세선 자체도 뭐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도 지금 이제 요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인 것 같아요. 현대차는 낙폭 과대라는 점에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다. 낙폭이 너무 과대됐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코스피 종목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방산이죠. 방산 쪽은 어차피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트럼프 수혜주 방산 쪽은 이제 제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 성향을 보면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고요. 방산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20위까지 보더라도 그 조선에 대한 것들이 좀 있다. 조선은 빅사이클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두산이 이제 에너빌러티 완전히 이제 지지를 좀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코스닥으로 와볼게요. 코스닥으로 와보면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10위권부터 말씀드렸는데 20위권에는 뭐가 있냐면 VT라는 화장품이 있고요. 근데 YC라는 YC, 엑시콘 이런 반도체지들이 있어요. 그 반도체지들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20위권 밖에서는요. 물론 뭐 아난티 이런 것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죠. 남북 경영. 그러니까 외인들도 트럼프 수혜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반등을 하겠다. 이렇게 20위권 밖에서는 보이고요. 10위권부터 본다 그러면 10위권은 이제 에코프로 2차전지. 이건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이제 늘 말씀드린 여기는 뭐 올라오면 요 정도까지 제가 올라오겠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 선,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것보다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보르네오 뭐 갑자기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조정도 많이 줬지만 보르노이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뭐 거의 자사주 가격 직원들 나눠준 가격이 7만 원이라고. 이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매수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21선이잖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21선 지지니까 아 이제 가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만주로 또 편입이 됐잖아요. 이게 비만주로 그래서 그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외인들도 보는 겁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금 자리 좋네요. 그렇죠? 삼천당 제약은 자리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보면은 메디톡스가 7이고요. 메디톡스. 그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제 느낌들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낙폭과되고 바이오. 그다음 네오제문 이건 뭐 CXL, 삼성 CXL 관련주고 이것도 자리 좋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스카이문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여기 점점점점점점으로 4현상 뭐 5현상을 간제. 근데 계속해서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게 3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 금액으로 보면은 스카이먼이 이게 39억 원이군요. 39억 원. 39억 원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주 센 건 아니네요. 이거 뭐가 있나요? 제가 이 작전지라 그러고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던 종목이라 요거는 일단은 뭐 뭔가 패스를 안. 근데 이어 테크닉스도 이것도 뭐 레이저 갖고 이제 약간 반도체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건 좀 낙폭 과대 같고요. 펩트론도 이거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달성했었던 거고. 여기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도 전 거래량을 돌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윗꼬리 짧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뭐 길면은 아 이게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도망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2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건 낙폭과대에 대한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낙폭과대 때문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1위가 알테오젠이에요. 요새 큰 뭐 주가적인 반등은 없지만 뭔가 알테오젠이 큰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인들을 보면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예요. 바이오고 반도체 그 중소 그러니까 그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반도체도 관심을 좀 갖고 있으면서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2에 아까 이제 뭐 아난티가 있었죠.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이오가 대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대세다. 그다음에 낙폭 과대된 거 관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제 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다 추가로 나머지 22건간을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들에 대해서 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인들 컨닝 페이퍼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외인들 컨닝 페이퍼를 갖고 외인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지금 트럼프 탐하다, 해리슨 탐하다. 근데 해리슨은 이제 바이든이 더 한다고 선언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냐? 모르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30 몇 명인가 의원들이 지금 바이든 지금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또 어떤 발표가 일어날지 모르죠. 지켜보죠. 뭐. 그다음에 해리슨 테마다, 뭐 대왕고래다, 뭐 이런 것들이 테마들이 이제 아직 살아있다. 테마 중심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다음 주 초반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좀 괜찮아지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실적들은 어차피 뭐 화장품이 선별적으로 금요일날도 좀 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선별적인 움직임은 중기적이죠. 어차피 조금 이제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테마는 좀 짧게 뭐 단중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11월이니까요. 뭐 10월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 대선주를 해보다 보면 뭐 한국 대선주가 좀 밀려 있죠. 지금 사실 뭐 워낙 미국이 임팩트가 먼저 큰 나라니까요. 요즘 어느 정도 조정을 주거나 쉴 때 이제 한국 대선주도 한번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23일 날 마감이고 또 28일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또 28일 아직 변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관심도 덜 하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뭐 전당대회 이런 거 관심 더는 게 아니라 주체가 주식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지금 트럼프가 최대 관심사항이 됐으니까 조금 그런데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너무 미국장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자,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바이든이 주말 안에 어떤 사퇴한다든지 이런 극적인 뉴스가 발표되면 괜찮습니다. 우리 좀 괜찮아져. 지금 바이든이 변수예요. 이제 트럼프가 변수가 됐는데 바이든이 변수예요. 그냥 바이든이 사퇴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게임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미국장도 괜찮아지고 우리 장도 기대 심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미국장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하실 분은 가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